질문 없어요? 말을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역시 질문할 틈을 줘야 되는데 틈은 안 주고 그냥 말을 늘어나요. 오늘 할 말 많이 했잖아. 그래서 다 따라온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못하는 거 있을 텐데 왜 질문 안 하실까? 요령껏 잘 도망다니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뭘 도망다녀요? 어떤 한계 상황들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감정까지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이 이렇게 힘들 때 그럴 때 이렇게 뒤로 살짝 빠져서 반주하듯이 내지는 이렇게 좀 객관화시켜갖고 도망다니는 어떤 그런 요령 그걸 잘 부리라는 말씀. 그런 뜻이었나? 힘들 때 힘들어 해야죠. 뭐 요령이 있어요. 몸이 알아서 할 건데 인생이 힘든 거야.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요, 감정과 감정이 만나가지고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는 거 뻔히 알 때 그걸 피해가는 거 그거 요령 안 하나요? 그런 거야. 요령껏 도망가긴 해야 되겠네요, 그럴 때. 네, 그 끝이 뻔하게 보이는데 그 끝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도망가는 게 아니라 현명한 거잖아. 어. 갈 길이 뻔한 걸 안 가는 거 또박한 거 아닌가? 그리고 우선 그거 이전에 그건 수도잖아. 그러니까 크기가 있어. 뭐든지 크기가 있는 건데 감정이나 힘든 고통이라는 게 있을 때 그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어. 이 감정의 의미가 있고 고통에도 의미가 있어. 그냥 무조건 힘들거나 단순하게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근데 이걸 내가 어디까지 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가 있다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의미 없이 그냥 힘들다는 건 없어요. 거기에는 내가 어떤 가치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고, 이 고통에 대해서. 근데 그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고통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돼요. 가치평가가 저하되면, 그러니까 낮은 가치에 의한 고통은 그냥 그냥 넘어가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냥 그런 건가? 근데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뻔한 감정. 원한 감정이요? 네. 됐어요. 뻔한 감정에도 이유가 있는데. 세상에 뻔한 감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의 뻔한 감정이냐는 거죠. 항상 당하는 감정인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뭐 상대가 날 좀 알아달라고 이런 거를 표현을 이제 거세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가서 상대가 나를 알아달라고 하면 근데 그게 상대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따져야죠. 알아주면 상대가 성장하냐고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어떤 뭔가를 또 아는 듯이 해주면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피해가면서 그런 감정 안 일어나게 이렇게 하는 네, 그게 그래서 거기에 일종의 그 밀당이 필요해요. 썸 타야 돼요. 이게 사람 가르치는 거나 그때 항상 그래요. 잘해주면 기어오르고 멀어지면 원망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갈 수도 가까이 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그런 거는 그래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해탈하면 할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갈등이 많이 생겨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감정과 상황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모르면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고통은 심해져요. 그래서 돛 닦으면 해탈한다고 아니면 돛 닦으면 그 고통이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럴 리가 없는데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데 경우는 요령이 생기는데 어떤 뉘앙스를 하게 되면 이제 저 사람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는 절대 말하지 않고 항상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을 하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말 그대로 연합도 피해가는 게 맞죠. 네. 그것도 뭐 그런 식의 그것도 불교에 있어. 사정근이라고 하던가. 그거요. 악이 있으면 악을 제거하고요. 악이 생기려고 할 때 생기지 않게 한다고요. 그 얘기는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피하라고요. 갈등을 없게 한 방법을 찾으라고요. 이미 있는 갈등은 없애려고 애쓰고요. 또 손도 그쵸.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고요. 없으면 더 있게 하고. 이게 있잖아요, 불교에. 불교 보면 아주 간단한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게 많아요. 자원적인 거 해봐야 어려운 머리 아플 뿐인데 오히려 이런 쉽고 간단한 걸 더 몰라요. 사정근, 사근력, 뭐 활동도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 많잖아요. 옛날 원시불교에 있는 거라고 하면서 지금은 뭐 선이라고 하면서 화두나 이런 거나 굳이 기초적인 건 공부 안 하려고 하는데 기초에 다 있어요. 기초도 모르는 것들이 꼭 아는 척하죠. 그러니까 이 사정근이나 이게 저게 사정근이 저게 뭐예요? 사근력인가? 뭐예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사정근 맞네요. 맞죠? 사정근도 할 줄 모르잖아. 사정근 못하잖아. 하려고 해본 적도 없잖아. 우리 항상 그런 거에 보면 이거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으면 어떻게 피하냐고 피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사정근에 있는 말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하냐고요. 악이 생기려고 하면 악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악이라는 게 무슨 뭐 간악함이냐고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갈등들 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힘들 것 같을 때 고통, 또 그게 사정도를 확정한 거잖아요.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고진멸대잖아요. 고통 피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렵게 도회라고 하면서 불법이라고 하면서 거창하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쉽고 간단한 것부터 이해하고 들어가야 거기에서 그 의미들이 있는 거라고요. 부처님이 그렇게 어려운 거 설명하지 않았어요. 일반 대중이잖아요. 일반인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쉽고 간단한 거 설명해요. 그 어렵게 경건 이후에 사람들이 자꾸 어렵게 갖다 붙인 거죠. 머리 위에 머리 올리듯이 그렇게 어려워져 간 거지. 처음엔 항상 쉬운 거예요. 쉽게 시작했어요. 쉽게 시작해야 돼요. 그 요령을 피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요령이라 하면 이제 상당히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으니까 또 갖고 노는 거죠. 또 말을 다르게 막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공부든 말부터 가르쳐야 돼요. 말이 뭔지, 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죠? 거꾸로 했죠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철학도 거꾸로 하고 있어요. 결국은 말이 전부라고 지금 철학이 끝나버렸잖아요. 시작을 말로부터 해야 되는데 끝을 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서양 문명이 아직은 미숙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한 바퀴 다 돌아서 다 알고 한 것들인데 그들은 처음부터 하면서 다 안 척하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끝난 것을 이 사람들은 처음에 하기 전에 다 신선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다 태우려는 것들이고 그런 것이 있어요. 공자도 정령론을 얘기했어요. 말 얘기예요. 말부터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학문이든 말부터 하는 거예요. 말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말은 나중에 결론 내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의 학문인 거죠. 거꾸로 배우니까 힘들죠. 작은 듯한 생각의 차이와 욕구나 감정의 이해 부족으로 자천이 정체되고 자신의 자천에 자신을 갖지 못하거나 엉뚱한 길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 자천도 유행을 타서 아무나 책이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어 자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글로 설명하는 것이 말로 설명한 것을 따를 수 없고, 게다가 자천이 뭔지 모르면서 자기 혼자 이것저것을 보고 혼자 선택하고 혼자 결정하며 자천하는 것은 위험한 것보다 오해하고 엉뚱하게 이해하고 선행병과 상식적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순서인데, 자천할 때 이 순서를 어긋나기 시작하면 앞뒤가 뒤죽박죽돼. 어디부터 시작하고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자천이 뭘 해야 되는 거고 목적이 뭔지 이게 불분명하니까 항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체계적으로 배우려면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그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거죠.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고, 생각의 방법과 생각의 원리를 이해하기에 만드는 것이 공부인데, 그거 그렇게 갖춰주지 않고 또 이미 그 정도는 뭐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우선 사고보라는 식이 또 있기도 한데,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들 취사선택의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고 또 그것만 전부라고 알게 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원하는 것만 보면서 뭔가 아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이게 좀 위험하죠.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다수는 그렇게 상근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쉽고 좀 낮은 방법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래야 돼요. 게다가 수도에 대한 지식이 대단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것인데, 같은 지식과 섣부른 상식으로 가르치거나 충고하며 안내하는 나름대로 도와준다고 하지만 하지만 못하는 상황도 있으며, 또 지금도 잘못된 상식이 만들어지고 있고 확보되고 있어서 위험성이 늘고 있으니 조심하길 바랍니다. 이건 말 그대로, 당연히 말 있는 그대로 이런 상황이 지금 있어요. 여기저기서 이미 수련법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이 주장을 많이 가져서 자기 것이 제일 맞다고 주장하는 것도 많고, 근데 그게 목적이 사람을 부르고 돈을 벌고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많아서, 정말 그 수련법 자체가 그 의미가 있거나 깊이가 있는지는 달라요. 아직은 우리나라 수련 체계가 몇십 년밖에 안 돼서 깊이가 조금 깊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아직 얕은 정도의 도에 대한 체계인데,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우면 그 자체로 이미 한계점이 생겨요. 뭐 불교에 비하면 많이 낫죠. 뭐가 낫는지도 모르겠지만, 못 알아보겠지만 낮은 건 사실이고, 불교의 문제는 높은 건 사실인데 높은 것만 추구하게 만들어 놔서 낮은 걸 무시하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요. 서로 좀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 전문적인 거, 좀 낮은 거, 상식적인 거, 그 두 개가 균형이 맞아요. 어렵게 시작하면 엄청 어려워지니까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고 간단한 것도 해야 되고, 쉽고 간단한 것부터 들어가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쉬운 거, 어려운 걸 같이 해야 돼요. 이미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것만 설명하면 거부감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설명한 것 중에 다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워서 몇 명이나 따라올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이 쉬운 거 질문해줘야 쉽게 설명하겠는데 뭘 어떻게 쉽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네요. 어느 부분이 이해 안 가는지 말해주면 그 부분을 설명하겠는데 말 안 해주면.
정말 아쉬운 건 자체는 전문 분야, 자체는 아무나 하고 있는 거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하는 이런 자천으로 득도하기 위한 길이에요. 이건 그 어떤 분야 지식, 전문 지식 분야 못지않는 전문성과 깊고 깊은 통찰력과 이해가 필요하며 굳은 결의와 그 전에 눈 밝은 고운 심성이 필요합니다. 이 수도도 분명히 그 전문적인 것이에요. 그냥 취미생활로 할 정도로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 가장 어려운 거냐면 그 자신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 자신의 변형이 일어나야 되는 거라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나의 지식을 이해하거나 그 습득했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식으로 자기가 그 지식에 맞게 변형된 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되고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글을 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수도하려고 할 때 취미생활 아니면 재미있어서 아니면 뭐 호기심이나 그런 좀 깊지 못한 관심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면 대단히 어려운 거로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은 쉬웠다고 말해도 쉬운 것에 한계가 있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수 있고 쉽게 설명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결국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이 또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거는 분명히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정도에서 끝날 건지 아니면 진짜 더 원하는 부분을 획득할 건지 그걸 정의하고 그리고 마음 정하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이게 득도 한다는 게 전문적인 거니까 전문적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마음 준비를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도태돼요.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하거나 너무 어렵다 하거나 그래서 딴 데 가거나 포기하거나 항상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런 정도에서 끝난다고.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결의를 내려야 된다고. 확실한 결단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하겠다고요. 뭘 얻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없으면 하다가 중간에 좀 힘들면 그만두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이 확실한 의지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는 걸 말해주려면 쉬운 것도 있지만 결국은 힘들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넘어갈 때 떨어지지 않으려면 마음을 잡아야죠. 가장 쉬운 건 그냥 살아가면 돼요. 살아가면 언젠가는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언젠가가 몇 년인지 몇백 년인지 알 수 없다는 게 또 문제이긴 한데 가장 쉬운 건 그거예요. 사람만 있으면 돼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언젠가 알게 될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건 가장 빨리 이루겠다는 게 가장 어려워요. 빨리 이루는 방법이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길게 하는 방법이고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이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아까 지식을 얘기했지만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오래 살면 지식이 생겨요. 오래 살아서 많이 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은 오래 존재하면 사는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은 오래 존재하면 영특해져요. 영활성이 생긴다 그러는데 감정이 하나도 생기고 이렇게 불어나 감정도 불어나. 감정이 불어난다는 건 아까 말한 대로 감각이 생기는 거고 감각이 생긴다는 건 그걸 언젠가는 보게 돼 있다. 인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을 알고 있냐는 것은 어떤 감각기관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 감각기관이 생성됐다는 건 그거 생성될 만큼 오래 존재했다는 뜻이 돼요. 오래 산 만큼 어려운 걸 배우고 알게 되겠죠. 쉬운 것만 관심이 있고 쉬운 것만 하면 쉬운 정도, 그 정도의 감각기관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좀 잔인한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신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위해서 좀 시간을 멀리 보죠. 어차피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걸릴 거니까 시간을 멀리 두고 일을 하죠. 공부시키는 방법이 그거. 시간을 멀리 두고 오래 두고, 그러니까 몇백 년이 아니라 몇천 년, 아니면 몇만 년, 아니면 몇 문명, 그런 식으로 멀리 두죠. 멀리 두면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게 열심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미 살아있게 만드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경 아니 있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사는 게 힘들든 고통스럽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살아만 있으면 돼요. 살게만 해주면 돼요. 죽으면 또 태어날 거란 말이에요. 죽든 말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준 게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공부법이고,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거고, 공부하는 그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거고. 그 가장 그 쉬운 가르침이 두들겨 패면서 직접 눈 대면하면서 할래 안 할래 이거 알아들으라고 좀 하면서 윽박 지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위대한 방법이라면서요. 사람들 거꾸로 알고 있어요. 구심점수가 가장 위대한 방법이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아니, 쉬운 방법, 어려운 방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안 돼요, 이게. 열심히 가르친다고 사람이 일찍 배울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해요. 왜냐면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공부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요. 한 번 튕겨나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런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공부가 스승이란 개념도 그래서 전 다르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이 저를 스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제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스승의 개념은 어디서 잘라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직접 만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만나지 않은 사람도 난 있는데 그러면 생전 본 적도 없고 이런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이 사람들은 나한테 제자가 인가 아닌가? 내 입장에서는 그 제자란 말을 쓰는 게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부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부르는 건 상당히 이게 눈치껏 부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있잖아. 사람은 자기의 사고 한계에 대해서 세상을 본다고 알고 있잖아. 이 정도는. 근데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대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저한테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저는 항상 거부감이 있죠. 눈앞에서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지만 그건 그냥 사회생활 하려고 하는 요령입니다. 제 요령인 거고 저는 그런 식의 개념 없어요. 일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은 전 그냥 사회생활의 개념이에요. 그걸 구분한다고 여기저기 많이 써납니다. 제 개념은 다르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가르치고 있는데 자꾸 그걸 저한테 요구하니까 제가 상당히 불편하죠. 그걸 배우러 왔는데 자꾸 사회생활이나 일반 논리적인 개념으로 저한테 오면 좀 공부하는 게 아닐 텐데 그게 그 자세가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약간의 좀 억압적인 방법을 쓰겠지만 지금 저는 상당히 억압적인 방법은 안 쓰지만 그러든가 말든가 언젠가지 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요. 좀 심하게 얘기한 그건데 잃어버리는 도망가 길 잃어버리는 양을 데리러 가지 않는다고. 가지 않아. 내가 그 이상한 게 그 라이언 일병 구하고 그냥 구하고 나 가지고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렇게 알 수가 없어요. 누구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버려두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꼭 말에 걸려요, 사람들. 버리는 거 아니야.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보는 시공간과 내가 보는 시공간이 다르단 말이야. 시공간이 다르면 시공간에 정의가 없는 사람한테 시공간의 개념 들이대면 참 미치겠는데
항상 사람들은 그 개념의 시공간적인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아. 그 감정도 얘기했잖아요. 좋은 거와 나쁜 거만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거와 나쁜 것에 다양한 편차가 있어요. 그 편차에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게 편차가 있다는 건 시공간을 나누고 있다고. 1차원과 2차원만 있는 거 아니에요. 1차원과 2차원 사이에 무수히 많은 차원이 있어요. 그 많은 세계를 넘나드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은 1차원이나 2차원밖에 모르니까 자꾸 들이대면 넌 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나 항상 이렇게 서로 어긋나죠. 말과 행동이.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글자도 이게 1차원인가? 줄로 보면 1차원이고 면으로 보면 2차원인데 1, 2차원에서만 보이는 게 글자잖아요. 이렇게 써있다고 이렇게 썼지 않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난 그런 차원 모르는데 항상 그렇다고.